겨울의 밤. 한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19세의 미소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었는지 발끝의 감각은 사라졌고 운동화 밑창은 구멍이 나 있어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을 충분히 막기에 부족해 보이지만 미소는 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사세요.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미소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립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좋은 성적이었지만 미소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미소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미소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미소를 친손녀처럼 키워준 은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거세게 불어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다른 세상.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고급 주택에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 8살의 준서가 화려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을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 입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주방장님이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는 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좀 드셨어요, 도련님? 준서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준서는 8살이 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을 준서는 느꼈습니다. 잠시만 멈춰요. 평소 말을 잘하지 않던 준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이 냄새 이거 뭐예요? 준서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 붕어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붕어빵이 뭐예요? 준서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재벌가의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갑자기 저게 먹고 싶어졌어요. 지금 당장요.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준서가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하니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명의 만남. 회장님, 도련님이 길거리 붕어빵을 꼭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를 끊은 김 기사는 안도한 숨을 내쉬며 준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나도 이제 계산도 할 줄 안다고요. 준서는 평소와 달리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준서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막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미소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미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미소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에요. 2명이면 2,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미소는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그때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해봐서요. 붕어빵 2,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건넸죠. 미소는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준서는 봉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준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마음에 뭔가가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는 준서가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너무나 야윈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지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미소가 준 대로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준 마음의 온기였죠. 고맙습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미소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놀러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 차에 돌아가는 길, 준서는 남은 붕어빵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차창 너머로 도련님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니까요. 한편 포장마차로 돌아온 미소는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손님도 뜸해졌고 미소는 오늘 장사를 마감할 준비를 했어요.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가 또다시 바스락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미소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붕어빵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운명. 다음 날 오후 유명 초등학교의 종이 울렸습니다. 준서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서 도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김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붕어빵 가게 가요. 빨리요. 김 기사는 차 안의 거울로 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붕어빵을 먹고 난 후 준서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회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포장마차로 가면 되죠? 네. 그런데 오늘은 혼자 갈 거예요. 저 이제 8살이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장마차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으니 차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준서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도련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알았어요. 준서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미소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붕어빵 틀을 정리하고 있었죠. 붕어빵 주세요. 준서의 목소리에 미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미소가 화사하게 웃으며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그 순간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미소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입술까지. 준서는 집에 걸려있는 사진이 떠올랐어요. 20살 때의 엄마 사진 말이에요. 준서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륵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미소는 동전을 줍다가 준서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미소는 동전을 준서에게 돌려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말인가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진짜예요. 미소는 준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엄마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요. 미소는 귀엽다는 듯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미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어제처럼 붕어빵 4개 줄까? 미소의 말에 준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건넸어요. 네, 주세요. 따뜻한 마음. 미소는 각 구운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죠. 자,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준서는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어제의 그 행복한 기분이 다시 밀려왔어요.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미소는 준서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말도 예쁘게 하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준서의 대답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누나가 맛있는 붕어빵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준서는 웃으며 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나,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 미소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차에 탄 준서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는 백미러로 준서를 보며 물었어요. 도련님, 오늘도 붕어빵이 맛있었나요? 네. 그런데 기사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도련님. 우리 엄마 사진 있잖아요. 서재에 있는 20살 때 사진요? 김 기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준서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사진이 왜요? 붕어빵 파는 누나가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김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준서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를 정말 닮았어. 아니, 똑같아. 준서는 사진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붕어빵을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요. 붕어빵 파는 누나가 엄마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두 개의 세상.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미소는 준서가 떨어뜨리고 간 듯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꼬마 또 동전을 떨어뜨리고 갔나 보네. 미소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내일 준서가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미소는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쓰고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꼬마 손님 덕분인 듯합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미소는 혼잣말을 하며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둘은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서는 엄마를 닮은 누나를, 미소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명의 실타래가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강우 회장은 아침 일찍 서재에 있었습니다. 준서 도련님이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아침 6시 반이었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던 손자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은 드문 일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아직 잠옷을 입은 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해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강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서를 자신의 옆 의자로 앉혔습니다. 우리 준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앉아서 얘기해보렴. 준서는 강우의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진 액자였어요. 할아버지, 붕어빵 파는 누나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붕어빵을 사 먹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누나가 어떻다고? 준서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준서야, 세상에는 자신과 닮은 것 같은 사람이 어디에든 있단다. 특히 준서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다니까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손자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준서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그 누나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던 고등학생 누나쯤 되는 것 같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사진의 엄마처럼요. 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서 엄마가 정말 예뻤지. 그 누나도 예쁜 사람이었나 보구나. 하지만 준서의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 누나는 다른 사람이야. 알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우는 그런 손자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래, 언제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도록 하마. 이제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렴. 오늘도 학교하고 그 누나한테 갈 거니? 준서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누나가 기다린대요. 아이가 방을 나간 후에도 강우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서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극의 시작. 그날 밤 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죽은 딸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10살의 서연과 준서를 안고 있는 20살의 서연까지. 서연아. 강우는 딸의 이름을 나직히 불렀습니다. 붕어빵 파는 누나가 서연을 닮았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강우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회장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강우의 첫째 딸 서연은 아빠의 자랑이었지요. 20살이 되던 어느 날 서연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우의 눈에는 초라했죠. 강우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은 자네와 만날 수는 없소.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얼마면 되겠나? 남자친구는 이 제안을 듣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배고플 때나 하는 거야. 자네가 우리 서연이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강우는 책상 위에 두툼한 돈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그냥 응시한 채 대답했습니다. 전 서연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강우는 분노하여 그 남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문을 열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쓰러진 남자친구를 부축하며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강우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 남자는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당장 정리하거라. 싫어요.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부녀의 대립은 극심했습니다. 강우는 결국 권력과 돈을 동원해 남자를 서연의 곁에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남자가 떠난 후 서연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우는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서연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빼앗아간 그 사람의 전부라고요. 서연이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어요. 몸은 이미 임신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제 아이를 부탁해요.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못한 채 아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상의 고통. 강우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딸의 차가워진 손, 마지막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준서의 울음소리까지. 그는 딸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선택. 그것은 강우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첫 번째 죄책감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날의 오만함.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단순한 착각이기를 바라면서도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닮은 누군가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준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붕어빵 가게를 찾았고 이제 김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오늘도 준서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미소도 준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준서야. 오늘은 학교는 어땠어? 미소는 매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붕어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거창한 선택이나 위대한 결단의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삶에 어떤 사람인가요? 인생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지만 불평하며 살지 감사하며 살지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